안녕하세요. 원희확률통계 버전3 이원우입니다. 기출 문제를 푸는 것 대신 오늘은 통계적 추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통계적 추정 부분에 출제되는 문제들 정말 제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범위가 좀 좁고요. 문제 출제되는 유형이라는 것이 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률통계 버전2의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복습할 겸 조금 줄여서 통계적 추정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알면, 이것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수능의 문제들을 3점 문제든 하다못해 4점 문제든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2, 30분 투자를 해보시죠. 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간단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정말 좀 잘 배웠을까? 이걸 이해하고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집단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모집단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 집합이야. 네? 전체 데이터 집합.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모집단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자료를 X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X라는 확률 변수는 당연히 분포를 하죠. 확률 분포를 하죠. 예.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택하게 됩니다. 우리 상식적인 표본은 이거야. 예. 어떤 값으로 표현된 찾아진, 얻어진 x1, x2, xn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값들, n개의 어떤 값들이 표본이야. 이건 뭐 상식이에요. 뭐 통계를 배웠던, 확률 통계를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한 중학교 수준이면 전부 이거를 표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표본,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을 이해해야만 통계적 추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썼어. x1, x2, xn.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확률 변수라는 거고,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야, 대문자와 소문자가 뭔가?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 표본을 대문자로도 표현하고 확률 변수로도 표현하고 어떤 값으로도 표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표본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우리는 표본이라고 불러요. 여지껏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값들 n개의 구체적인 어떤 값들, 그걸 표본이라고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이전 데이터를 얻기 이전에 이론적인 표본이 이겁니다. x1, x2, xn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건 이론이고, 이론적 표본이고, 실사 단계,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는 단계를 거쳐서 값을, 표본 값을 얻는 거죠. 그렇죠? 표본값 n개를 얻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야. n개 확률 변수들의 측정된 값으로 표현할 때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x1, x2, xn 소문자로. 자, 다시 한번 repeat. 대문자 표본, 뭔가 x1, x2, xn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는 IID라고 표현합니다. fx. IID라는 말은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의 약자. IID 따가지고 IID라고 여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포를 하느냐? 모집단의 X의 분포를 하는 거야. 예? X의 분포를 하는 거야. 하점자는 뭐냐? 어색한데? 하점자는요, 표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응? 하점자 1, 2, 3, 4, n 붙어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x1, x2, xn들은 각각 독립이며 똑같이 identically 분포한다. 어떤 분포에? fx. fx는 뭐야? 모집단의 분포. 이것이 정규 분포인지 무슨 이항 분포인지 어떤 분포인지 몰라. 아직까지. 모집단의 자료의 그 분포를 이것들은 따른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여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이해 못할 게 없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대문자,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대문자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야. 예? 이것도 확률 변수죠.
그렇죠? 확률 변수. 중요합니다. 확률 변수는 항상 어떤 확률 분포를 해. 예. 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모수와 통계량, 파라미터와 스태티스틱. 스태티스틱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statistics 그러면 통계학이고 statistics는 소문자로 쓰면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통계량이라는 건 뭔가 모수, 파라미터라는 거는 모집단에 모르는 값이야. 여러분들이 통계적 추정 부분에서 특히 모집단에 모르는 값이 뭡니까? 평균, M, 또 분산 이런 것들이 모집단에 모르는 값으로 나타났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은 모집단의 자료를 전부 다 알기 전에는 모집단이 작기 전에는 크기가 작기 전에는 모르는 값이야. 구할 수가 없어. 예? 그거를 파라미터, 모수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고요. 통계량은 표본으로서 얻어진 어떤 결과, 표본의 함수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 x바 이렇게 표시했죠. 표본 평균이죠. 이거 통계량이야. 그렇죠? 예. 그러면 스몰 레터 앞에 소문자로 표현된 표본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들 합해서 n으로 나눈 거 어떤 구체적인 값이지. 이것들이 전부 구체적인 값이니까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이란 말이야. 예. 그것도 통계량이야. 소문자 x바도 통계량이야.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은 x1 빼기 x바의 제곱, x2 빼기 x바의 제곱, xn 빼기 x바의 제곱 이런 것들을 전부 편차라고 하는데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 뺀 거 이걸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한 건데 여기 n-1로 나누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건 뭐 지금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 확률 통계 버전 2에서는 이 n-1이 뭔가 자유도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걸 뭐 자유도로 알고 있고 모르고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대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대문자죠. S제곱. 그러면 소문자 S제곱도 있어. 이거 뭐 소문자입니다. 그건 표본값들 네? x1, x2, xn로 구체적인 값들로 이루어진 표본. 그로부터 이것도 계산되는 값이야. 예? 어떤 계산되는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수도 있고 확률 변수도 있고 그 확률 변수의 값은 이렇게 표시될 거다. 그 이야기죠. 그죠? 네, 이건 뭐 그냥 넘어가죠. x바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죠. s제곱보다는 x바가 표본 평균이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표본 분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즉 수능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알라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 용어는 여러분들 교과서나 참고서에 거의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어려운 용어나 이런 거는 아닌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이 내용이 없으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내용은 가르치지만 용어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납득은 안 되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집단 X 그쵸? 모집단은 X야. 어떤 분포를 하더라도 X가 분포한다고 그랬죠? 자료가 많으니까 분포하는 거야. 확률 분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분포를 하더라도 라는 이야기는 fx가 뭔지를 몰라도 그죠? 모르더라도 똑같은 말이야. 평균이 m이네. 오타라고 칩시다.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 여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n30 이상도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항 분포가 어떤 조건, 간단한 조건만 만족하면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사한다라고 용어는 근사한다라고 씁니다. 즉 X바는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평균은 M,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외워야 돼.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 n은 표본 크기야. 표본 크기 n으로 나누어진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통계적 추정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야.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야. 예?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m하고 똑같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거. n은 뭐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를 분산으로 갖는다. 이거야.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시하고, 예? 무슨 95% 신뢰도에서의 신뢰구간 추정,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를 하면은 기억이 쉬워요. 외우기가 쉽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잠깐 이야기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모집단이 만약 X가 정규 분포한다면, 이게 정규 분포야, X가. 그러면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X바도 정규 분포하는 거야. 예? 정규 분포면 이제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표본이 작더라도 당연히 X바는 정규 분포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용어인데, 이 용어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는 건데, X바의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거. 뭐야? X바의 표준 편차는 X바의 분산. 이거죠. X바의 분산. 여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아니에요. 그렇죠? X바의 시그마,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것도 중요한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에요. 를 x바의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모집단에서 그 시그마,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말도 좀 안 되는 이야기네. x라는 변수에 대한 것은 그냥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거,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즉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준 오차라고 용어를 바꿔 부르는 거예요. 용어만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통계학을 활용하는데, 통계학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통계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준 편차와 별도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했나요? 자,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추정을 한다는 거는 모르는 거 알아내는 게 추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 추정이 있고 신뢰 구간 추정이 있어. 예. 점 추정이라는 거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한 포인트로 추정하는 거고, 점 추정이야. 한 값으로 추정하는 거. 신뢰 구간 추정은 어떤 구간으로 추정하는 거야.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야. 그죠? 예. 뭐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신뢰 구간 추정을 더 강조하고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용어는 모집단의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 같은 모집단의 모수에 대해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으로서 알아내는 거, 뭐 이렇게 써 있죠. 그게 이제 추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용어를 붙이자면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추정량이나 추정치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출연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추정량은 뭔가?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 x1, x2, xn 대문자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인데,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추정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x바 있죠? 표본 평균 x바 앞에서 봤죠? 그거는 m, 모집단의 평균 m을 추정하는데 제일 좋은 추정량이야. 예? 그러니까 m을 추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표본을 얻어서 x바 값을 구해서 추정해라. 그 이야기야. 그러면 m 모르는 값이에요. 그러면 x바는 변수야. 그러면 어떤 값으로 하겠어요? x바 계산해서 실제로 표본 값들을 얻어서 m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요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요거는 실제 우리가 계산되는 표본 평균 값인데, 요 값을
구해서 모집단의 평균 M을 추정하게 된다. 그게 이제 여기 밑에 추정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추정량의 값, 즉 실제로 얻어진 표본을 통해서 얻어진 X바를 추정치라고 용어를 바꿔 부른다는 건데 이거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평균, 모집단의 평균 M에 대한 신뢰관 추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1-알파 100% 신뢰도 혹은 신뢰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야 이게. 응?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신뢰도가 95%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99% 신뢰도가 간혹 가다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혹은 90% 신뢰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 나타날 수 있어. 예. 95%만 있는 게 아니고 99% 문제를 보면 좀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예요. 99% 신뢰도에서의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90% 신뢰도에서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 M에 대해서 가장 좋은 추정량은 X바야. 네, X바, 표본 평균. 그래서 X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을 추정하려면 M이 어느 범위에 들어있느냐를 알아내려면 X바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X바를 사용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한다라는 이야기야. X바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뭐 언제? 표본 크기가 클 때, N이 클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용어로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렇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X바가 정규 분포하니까 이거 표준화 시켜봐야죠. X바 빼기 X바의 평균 M 나누기 X바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야?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루트 N분의 시그마. 네. 통계 용어로는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뭐 용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Z가 돼.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가 된다. 이거를 이제 끌어다 당겨서 구하는 겁니다. 자, 평균에 대한 1-알파 100% 신뢰도의 신뢰관 추정이란 M이 L과 U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 되는 L과 U를 찾는 문제다. 뻔한 얘기죠. 반복되는 얘기죠. 요 이야기나 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 자, 요 그래프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요 그래프 잠깐 보죠. G야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G. 평균은 0, 가운데는 0이고 오른쪽 꼬리 부분에 2분의 알파를 줘. 2분의 알파에 해당되는 스몰 g 값, 어떤 값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왼쪽 꼬리에도 2분의 알파를 줘.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확률 변수 Z,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Z가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에서 플러스 g 2분의 알파까지 값을 가질 확률은 1-, 이게 이제 1-,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똑같은 그래프예요. 다음과 같이 신뢰 구간 추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g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에서 플러스 g 2분의 알파까지 1-, 알파. 요 그래프에 요거를 나타낸 거. 그리고 G 대신 X바 마이너스 여기 이제 뮤라고 써 있는데 뮤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M이라고 사용하니까 M으로 바꿔놓겠어요. M G 표준화 X바를 표준화시킨 G 그러면 분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아. 그렇죠? 위식이 이거야.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각 변에다가 곱해. 그러면 이렇게 돼. 그렇죠? 네, 맞죠? 이거 M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X바를 빼. 세 항에서 X바를 빼. 여기서도 X바를 빼. 여기서 X바 빼니까 마이너스 M만 남아. 그죠? 마이너스 M 어색하니까
마이너스 1을 세 항에다 전부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다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 부호가 플러스가 돼.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x바 더하기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게 뭐예요? m이라는 것이, 모집단의 평균 m이라는 것이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야. 그걸 풀어서 말을 하면 x바가, 미안합니다, m이, 모집단의 평균 m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인데 요 사이에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정도가, 신뢰도가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평균 m에 대한 1 마이너스 알파 100% 신뢰도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이. x바를 기준으로 조금 뺀 거. 얼마큼 빼냐면 요만큼 빼고. 그 같은 값을 더한 거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아주 그 대표적인, 여기 알파가 0.05면 이게 0.95가 되죠. 100을 곱하면 95%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은, 95%, 오른쪽 꼬리 부분이 0.025, 왼쪽 꼬리 부분 0.025, 오른쪽 꼬리 부분에 0.025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마크가 되어 있어요. 1.96이야. 00 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9, 그 다음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릿수는 여기에 이 행에 나타나는데 왜 0.452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4750, 4750이니까 0.5에서 빼면 0.025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96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1.96이 들어가는 것 뿐이다. 이거는 방금 설명한 걸 여기 적혀 있는 건데, 이제는 알파가 0.05, 즉 95%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을 생각하자. 그러면 오른쪽 꼬리 부분의 면적 0.025이므로 표준 정규분포표,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 줍니다. 한 4개 정도 주어지고,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 맞는 거 택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그래서 1.96을 찾아서 이렇게 된다. 하나 더 하자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폭 거리는 뭐야? 여기서 이거 뺀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그러니까 2배의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응용 문제로 약간 뭐 그냥 응용해서 출제할 경우 이것도 이제 질문으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고 있어야죠. 아, 여기서 절대 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사실 없었어. 예? 없었나? 있었나? 이거? 이거는 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있으면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외울 거 뭐 있었습니까? 조금 아까 마크한 이거. 이거 외우는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확률 통계 버전 2에 x바의 기대값은 m이다.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어떤 참고서 보면 풀어져 있어. x바의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뭐 단계별로 식이 있고 전개식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통계적 추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보장컨대 통계적 추정의 3점 문제는 뭐 그냥 아주 쉽고, 4점 문제, 웬만한 4점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킬러 문제는 응용에 응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킬러 문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담컨대.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부족하면 원리 확률 통계 버전 2 통계적 추정 부분에 오늘 한 설명보다는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은 정말 확실히 내가 맞추겠다. 통계적 추정이요. 한 문제는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수능에.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알고 이해하고
맞추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